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요즘 댓글을 통해서 무서운 얘기를 좀 더 해달라는 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썰들을 하루하루 조금 더 빨리빨리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아니고요, 좀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제가 진짜 죽을 뻔했던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부모님한테 했다가는 아마 등짝 스매시를 뒤지게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때는 7년 전, 제가 23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해루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낚시를 해보셨거나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해루질이란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생소할 거예요. 서해바다 같은 곳은 이제 밀물이랑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빠지면 이제 갯벌이 되겠죠? 물이 수위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뻘이 됐을 때 장비 챙겨가지고 내려가서 소라 아니면 게, 낙지 또는 무릉덩이 같은 데서 물 빠질 때 차마 나가지 못한 물고기 같은 걸 그냥 이제 건져오는 거 아니면 집어오는 걸 이제 해루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장비 같은 거 제대로 갖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해루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설프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해루질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3살 때 친구들 따라가지고 낚시를 갔다가 손맛 보고 나서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낚시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낚시했을 때 잡았던 물고기로 주변에 있던 아저씨가 막 회도 떠주셔가지고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낚시해서 먹으면 되지 굳이 사 먹을 필요가 없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낚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처음 낚시를 시작할 때 낚시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낚시에 대해 전혀 무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해바다가 밀물이랑 썰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빠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물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물대가 뭐냐면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물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마다 월마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랑 빠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물대를 잘 보고 서해바다에 낚시를 가야지, 물대를 잘 모르고 그냥 낚시를 하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 물은 하나도 없고 뻘밭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대를 잘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인터넷에서 뭐 서해바다 낚시 포인트 막 이런 거 검색하다가 시야방조제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밤중에 밤낚시하고 싶어가지고 시야방조제로 떠났습니다. 근데 웬걸 그때는 물대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고 실컷 멀리까지 갔는데 다 뻘받친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 낚싯대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게 이제 그 뻘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불빛이 두리번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에 헤드랜턴 같은 걸 하고 두리번 돌아다니길래 저게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해루질이라는 거더라고요. 뻘밭에서 그 사람들이 뭐 소라건 낙지건 아니면 물고기건 이렇게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 보였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꼭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야만 해산물을 먹나? 저기 낙지도 집고 소라도 집고 꽃게도 집어서 내가 직접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해루질을 하러 가보자. 저도 이런 마음을 먹고 낚시는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풍경만 보다가.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다시 시야방조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야방조제가 이제 아주 긴 다리에 덩그러니 이제 티라이트 휴게소라고 굉장히 작은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많고 거기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시야방조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차장 옆쪽으로 보면은 탑차 같은 걸로 이제 크게 천막 같은 거 해놓고 낚시용품 같은 거, 해루질 용품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장비를 사려고 들어가서 해루질 할 건데 뭐뭐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장비를 하나씩 샀어요. 뻘에 들어가면 장화 필요하겠죠? 진흙을 팔려면 호미가 필요할 거고요. 어두우니까 헤드랜턴 필요할 거고, 물가 같은 거 있으면 건져야 되니까 뜰채 같은 거, 그리고 채집통,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야방조제 쪽에 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시야방조제 지나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렇게 물이 차 있을 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빠지면 그 뚝부터 그 갯벌까지 연결되는 그 뚝이 굉장히 깊어요. 멀고. 그때 해루질이나 낚시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언덕배기로 엄청나게 이끼가 껴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끄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게 미끄러워봤자 어느 정도 미끄럽겠어 생각하고 장화를 신고 있었잖아요. 또 게다가 장화를 신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발을 피끄덩한 거예요. 진짜 한참을 미끄러져가지고 쭉 떨어졌어요. 진짜 그게 방파제였으면 전 진짜 죽는 거였고 방파제가 아니길래
그대로 쭉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입고 있던 옷 다 찢어지고 막 온몸이 상처가 난 거예요. 해루질 할 생각이 나겠어요? 옷 다 젖고 어떻게 또 올라는 왔어요. 미끄럽지만 어떻게 조심조심해서 올라는 왔어요. 보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려갈 때 되게 조심해요. 미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심성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작살이 났어요. 아씨 막 하면서 또 차에 타야 되는데 다 막 이끼 막 진흙범벅이 됐으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해루질 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장비만 사고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해루질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오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루질 포인트 같은 거를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야방조제에서 더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선제도랑 영흥도라는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도 해루질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갯벌로 진입도 좀 쉽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혼자서 선제도라는 섬까지 또 차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선제대교라는 게 또 있어요. 선제도를 진입을 할 때 그 선제대교를 건너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갯벌로 진입하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 막 둘러보면서 상향등 켜가지고 차 운전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딱 그냥 느낌이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어서 차를 세웠고, 또 마침 이제 물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 오늘 해루질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챙겨가지고 그 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 보니까 그 뻘 위에 아주 큰 꽃게 이런 게 아니라 뭐 돌개 같은 게 왔다 갔다 막 거려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막 구멍 같은 것도 이렇게 송송송 있어서 이거 괜찮겠다, 느낌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호미질을 막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해산물이 그렇게 널려있고 그런 풍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미질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호미질을 어떻게 세게 한번 딱 했는데 낙지 같은 게 다리가 이렇게 잘려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낙지가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계속 파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 특징이 뭔가 재밌거나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거에 되게 깊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쉽사리 뭐가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꼭 잡는다라는 생각에 계속 땅만 보고서 이렇게 막 진흙을 파면서 막 앞으로 전진해서 막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제 뒤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막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막 한참을 해루질하면서 들어갔나? 근데 뻘 같은 데가 어떤 뻘은 좀 단단한 지형 같은 뻘이 있고 어떤 뻘은 굉장히 딱 되게 막 발이 늪처럼 빠지는 그런 진흙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화를 그게 발에 꽉 맞춰서 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약간 여유 있게 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발을 빼기도 어렵고 신발 벗겨지려고 그러고 빠진 발 제대로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더 깊게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몸이 둔해지고. 그런데 제가 되게 겁도 없이 이미 뻘 멀리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막 이제 진흙이랑 사투를 하고 있었죠. 막 질척거리면서 움직이면 되게 둔해요. 막 발이 빠져서 못 움직이는 건 아닌데 되게 둔해지거든요, 움직임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해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해무가 엄청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무가 뭐냐면 바다에 끼는 안개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낚시를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해루질 역시 마찬가지고 그 해무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해무라는 게 끼면요 앞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혹시 여기 운전해가지고 대관령 고개 같은 데 넘어가 보신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대관령 고개에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구름이랑 안개가 끼면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그 안개가 끼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무가 껴요. 정말 한 치 앞이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 해무가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그 선제도라는 섬이 말 그대로 섬이고 밤에는 거기 민가도 엄청 어두워요. 그리고 해무가 끼면 저 멀리 있는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게다가 뻘 주변은 가로등이 뭐가 있어요? 근데 서치라이트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빛이 앞을 이렇게 밝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시야적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밀물이랑 썰물 있잖아요. 근데 그 물 들어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른지 모르시죠?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온다는 걸. 이미 주변 시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향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땅은 질척거리면서 내 발목을 붙잡고, 근데 물은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물이 내 발목 위로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좆됐다 이게 아니라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딱 그 기분이었어요. 이게 잘 방향 찾아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방향 잘 찾아서 들어왔던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방향 못 찾아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방향 잘못 잡았다가 바다 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진짜로.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해무 때문에 제가 밟고 왔던 발의 방향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허우적거렸던 이제 움푹 패여있던 곳을 다시 밟으면서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막 허겁지겁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무태 도착할 때 제 허벅지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진짜 너무나 아찔했던 경험인데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서 방향을 못 찾았던가 아니면 물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은 정말 저는 거기서 익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물이 없이 그냥 뻘일 때는 그 뻘 자체로도 되게 질척거리고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물이 막 종아리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뻘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답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해루질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저는 해루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로 그냥 딱 검색을 했어요. 선제도, 해루질, 사망 이렇게 인터넷에 딱 검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해루질을 했던 그 지역이 해루질 하다가 실제로 사망 사례가 있었던 사고 다발 지역이었습니다. 되게 위험 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도 되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하는 그런 지역이래요. 정말로 무섭고도 아찔했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 좀 제가 감 떨어지는 늙은 나이에 해루질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도했다? 아마 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무서운 이야기 썰 막 얘기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했던 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간혹 뭐 지인들 중에 졸음운전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경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죽을 뻔했던 썰이지 그 약간의 차이로 뭔가 사고가 났다거나 뭐가 좀 잘못됐어 봐야 정말 죽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춰 봤을 때 과장으로 죽을 뻔했던 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깨닫는 게 크겠죠. 아무튼 제가 진짜로 죽을 뻔했던 무서운 이야기,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지인들한테 보채가지고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 토크박스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